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일반 촬영 특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일반 촬영 특강 나가는 부위가 머리, 가슴, 스파인, 펠비스, 이제 양쪽 사지, 그리고 텔로 스트레스 들어보셨죠? 네. 스트레스 뷰, 텔레그램, 오버도맨, 이렇게 해가지고 섹션별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먼저 머리 부분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워터스, 칼드웰, 테레소비타, 스탠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이런 거 10개 위주로 주로 이루어지는 10개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워터스죠? 네. 땅을 보 워터스 제일 큰 게 뭡니까? 정중시 성면하고 상식 축도되게 포커스 테이블과 1에서 1.5cm 이어지게 해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책에서 보면 서가지고 검사한다고 이야기 놓은 게 있는데 그 쓰는 이유가 막시러리 사이너스 이게 이쪽으로 액체 유무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써가지고 보통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액체가 차가 있으면 이쪽 변변 부위가 하얗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공기가 차 있으면 까만데 변변이나 액체가 차 있으면 하얗게 되기 때문에 굳이 써가지고 워터스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는 테이블 때려서 하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입을 벌려가지고 오픈 마우스 워터스 들어보셨죠? 네. 저희는 스페노이드 사이너스를 한번 더 이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워터스 할 때 서가 촬영하지 않는데 서가 촬영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네. 액체 유무 확인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칼드웰인데 보통 칼드웰은 우리가 엎드려가지고 다리 쪽으로 얘가 각을 주게 되는데 보통 15도, 23도를 주게 됩니다. 왜 각각 나눠주겠습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제 엎드렸을 때 형태가 좀 다릅니다. 네. 가슴이 많이 튀어놓으신 분, 적게 튀어놓으신 분 이렇게 그 각도에 따라가 저희가 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우리가 뭐냐 전사골동 프론탈 사이너스하고 스모이드 사이너스 보기 위해서 사이너스 칼드웰을 검사한다. 그 정도는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봤을 때 어떤 영상이다 워터스인지 칼드웰인지 다른 영상인지 그렇게 영상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각도 같은 거 각도, 위치, 몇 센치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좀 보면서 좀 그거 새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NS 라테랄, 파라사이노사이너스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워터스, 칼드웰, PNS 라테랄 여기로 해가지고 막시널리, 스모이드, 스페노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부비동 강을 검사하는 그 세 가지 부가 됩니다. PNS 라테랄, 워터스, 칼드웰 이런 식으로 부비강 촬영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검사 부분이니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트랜스 오피탈이 있는데 지금 옛날보다는 좀 적게 검사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요 검사가 자주 이루어졌는데 보통은 우리가 뇌속길 IAC라고 그러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파이프 요 사이가 2mm 이상 이게 균일해야 되는 이상 멀어지면 청각신경종을 저희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청각신경 의심하면 거기서 CT나 다른 검사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해야 되는 거 뭐냐? OM이라고 필름 수익되게 해가지고 뇌속길 이 뇌속길이 어딘지 IC가 어딘지 이게 몇 밀인지 그리고 왜 하는지 그런 것 정도는 여러분 아시면 이게 도움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이 그림 보셨죠? 이 영상 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스탬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체능 검사 촬영할 때 주로 그거 하는데 보통 이제 OR에서 할 때는 저희가 누워서 합니다. 리버스 스탬프 해가지고 애슐린 법인가 그 법 있죠. 네. 그게 있고 이런 스탬프 뷰는 정상적인 환자 자세가 될 때 이렇게 합니다. 각각 그때 주는 방향은 머리를 45도 돌리고 머리 쪽으로 12도 주는데 바로 누워 스탬퍼 리버스 스탬퍼로 할 때는 반대로 머리 아래쪽으로 머리는 45도 돌리는데 각 주는 방향을 12도로 밑으로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체능과 마스터드 ASL 이런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 쪽으로 오피하고 나서 그 뒤에 그 오른 그 위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실제적으로 이제 요즘은 그 OR 수술 후에 하지 밑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주체능 촬영하는 부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메이어법하고 거기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에다가 하나 딱 아까 나눠주는 게 트랜스 오비탈만 우측 보는 그런 부위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네다섯 가지 뷰가 그거 주체능 공부이고 그 외에 트랜스오비탈은 다르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뷰 차이점을 여러분이 좀 알아놓으면 좋겠는데 그걸 한번 좀 다음에 공부할 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거는 젤라 나트라를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보통 하는 게 이제 어린 애기들 검사랍니다. 귀속길 앞쪽으로 2cm, 위로 2cm 그가 아이 OML에 수직으로 해가 저희가 줘야 되는데 그 젤라 요 상태를 보는데 우리가 이거 영상으로 봤을 때 특향이 이게 회전되지 않고 전상돌기가 중복되고 호상돌기도 중복되고 전체적으로 라운딩되게 경사도가 잘 나와야 됩니다. 보통 이게 내하 수치 0이나 그런 쪽으로 의심이 될 때 애들 성장, 모네이지 들어보셨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네이지 해가지고 핸드 검사할 때 이렇게 애들 성장 상태를 보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검사가 추가적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젤라 라테랄 했을 때 이제 이게 어떤 젤라 요 뷰라든가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컬 베이잘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자를 조금 많이 아시죠? 네. 자, 그 콧뼈가 부러졌을 때 우리가 콧뼈는 원래 기본 3분의 1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심엑스에서는 비근점 아래 1에서 2cm 위에 수직 입사해가지고 약측 뼈 골절 유무를 확인해가지고 나타날로 검사를 합니다. 그에 동시에 저희가 자유고마티 가치를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게 보통 저희들 사고나 돼가지고 자유고가 부러졌을 때 저희가 이게 외상체 질환이나 혁골공의 골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요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자세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검사법마다 같은 포지션을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자가 엎드리냐 못 엎드리냐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검사 방법이 낮추게 되는데 이게 하구정 촬영이고 슐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가 자유고 검사할 수 있는 부위가 정우측 방향 촬영과 축방향 촬영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게 되면 여러분 자유고 마취 검사를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어떤 겁니까? 볼로라든지 할 수 없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볼로라 돼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변형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검사법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검사법을 또 해놓으면 요즘은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가지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만디불은 뭐 여러분 하시는 거 아니고 요거 TM 조인트 해가지고 이걸 뭐냐면 우리가 입을 벌리다 보면 떡떡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턱 기능이 이게 이상 있을 때 그런 게 합니다. 그러니까 턱 기능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만디불 TM 조인트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입을 벌렸을 때랑 다물었을 때 이제 TM 조인트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이거는 귀 밖에서 앞쪽으로 1.3cm 밑으로 2.5cm가 수직 촬영해가지고 입을 벌릴 때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그 빠진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애기들 우리가 감기나 이런 거 오면 이제 나스파는 되니까 그 호흡기 내려가는 기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양쪽 비교가 됩니까? 요쪽 기관기하고 요쪽 기관 차이가 있죠. 이게 9%라는 거. 그러니까 나스파렌스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책에는 따로 이런 검사법이 없습니다. 근데 애기들이 한 번씩 목이 부어가지고 옆으로 스클라타로 하다 보면 이런 검사법을 하게 되니까 이거 아시면 되고요. 다음은 우리가 체스트를 검사하겠습니다. 뭐 체스트 여러분 많이 아시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원거리 촬영 180에서 200cm 정도 늘어지고 수면 유지하고 소초점을 촬영합니다. 그 관절화람을 해가지고 폐를 잘 나오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폐 검사하면 폐랑 심장이나 뭐 횡격막, 다이아프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겠죠. 우리가 서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또 뭐냐면 그 체스트 FA가 누워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왜 누워서 검사하겠습니까? 그렇죠. 환자분이 수술하고 와가지고 못 움직이니까 누워서 검사하겠죠. 그런데 그 다른 경우는 또 뭐냐면 심장 수술하기 위해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 가지고 누워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따로 이제 각 촬영 그 항에 대해서 교수들이나 그 리마크를 해가지고 따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체스트 AP 할 때 누워서 하는 검사법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PLA AP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이유가 뭐냐?
알다시피 여기 보시면 표가 보이시죠? 심장이 누웠을 때는 확대 커집니다. 섰을 때가 작아지고 누워가 있으니까 섰을 때보다 못 하니까 뒤에 허파연력이 어깨하고 많이 가려지겠죠. 네? 이게 허파연 중복이 커지고 어깨뼈 허파연 중복이 크고 가로막 높이 섰을 때는 이게 숨 들어마시기 쑥 처지는데 누웠을 때는 땡겨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거 다이아프람 높이가 높아지고 허파연이 좁아지고 이런 식으로 PA와 APA를 검사했을 때 차이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검사하시다가 이런 차이점이 뭔지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 보이시죠? 이게 클라비컬 할 때도 이 자세를 하지만 체스트 할 때도 이렇게 아피코그람 해가지고 로딕 해가지고 앞발로 30cm 앞쪽으로 온 다음에 등을 뒤로 기울이고 수직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양측 폐천부, 우측 폐, 중력, 좌측 폐, 설상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폐 쪽으로 이거 보는 겁인데 한 번씩 간혹 가다가 우리가 메스 암덩어리가 생기는 다른 이물질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요 립에 가려가지고 체스 피했을 때 가래가 안 나오는 부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양측 폐천부도 가리지만 그 사이에 립으로 갈려진 투모나 그런 종양 같은 거를 저희가 확인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게 검사하는 방법이 아피코그람 로도치큐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겠습니까? 데큐비터스. 왜 하겠죠? 에어 레벨이나 아니면 플루이드 레벨 같은 거. 그렇지. 그래도 근데 배우면 남네요.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서 에어 플루이드 관찰. 이게 얼마나 이쪽에 보이시죠? 정상적인 폐 밑으로 깔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스트만 데큐비터스 있는 게 아니고 보도면도 데큐비터스 검사를 합니다. 양쪽 그거 장내 가스, 플루이드 유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놓친 부분인데 체스트 PA 할 때 인프레션 궤가 깊게 들어가시고 검사를 하고 익스프레션 궤가 숨을 내쉬는 상태로 검사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흉회가 폐 기흉 그거 공기차는 거 아시죠? 네. 기흉이나 그다음에 포린바디 그다음에 다이프람 픽스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이게 안길 때 그 숨을 들어 마셨을 때나 내쉬었을 때나 그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검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체스트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뭐 크게 많이 없습니다. 이게 뭐 원거리 소초점, 고관전압 그리고 체스 PA, AP 했을 때 영상의 차이점 그리고 근데 뭐 자세한 것까지 안 모릅니다. 데큐비터 했을 때 에어 플루이드 그다음에 한 번씩 특이한 거 인프레션, 익스프레션 했을 때 왜 그렇게 하는지 책에 보면 한 세 가지 이유가 여러분 책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이제 체스트 부분은 완화할 거고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치, 다이아프람 하고 뭐 심장 이런 거는 뭐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만 아시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스테놈, 가스 뭐 여기 스테놈 보이시죠? 이거는 이거 이렇게 얘가 붙이는데 요거는 그냥 넣은 걸로가 있습니다. 리비아 뭐 여러분 부러졌을 때 아시죠? 양쪽 45도 돌려가지고 부러진 부위를 확인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위에 스파인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먼저 C 스파인하고 T 스파인, A 스파인, 폭시스, 사크 쪽으로 가도록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C 스파인 우리가 보통 C 스파인 할 때 C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심 X선을 잡는데 우리가 책에 보면 오더텔로 해가지고 자작 운동 해가지고 이걸 움직이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게 그게 C1, C2, 엑시스하고 아틀라스하고 엑시스하고 보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일반 검사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마우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움직이면서 그렇게 안 보고 그냥 C4로 해가지고 그냥 그거 C스파인 형태 수체 그거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라테랄로 해가지고 추간강 돌기 측방향을 촬영해가지고 하는데 한 번씩 보면 어깨가 딸려 올라가가지고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 내려가가지고 이게 하는 게 있는데 그쪽을 할 때는 우리가 뭐냐면 그랜디 메소드 해가지고 팔을 밑에서 당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겨줘가지고 우리가 C7까지 저희가 보려고 한 번씩 당겨주는 부위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라테랄 했을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라테랄 부위로 우리가 플렉션, 디스텐션 해가지고 목을 플렉션을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턱을 가슴에 밀착시키고 경추가 최대한
정부 자체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익스텐션은 환자의 턱을 높게 들고 경추가 최대한 포물된 자세로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목뼈의 기능 관찰입니다. 이게 불안정해 척추가 이쪽으로 벌어지는 거나 앞쪽 숙였을 때 양쪽 추간과 요 사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그리고 뒤로 제꼈을 때 익스텐션 했을 때 요 미끄럼 바디 사이가 미끄럼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걸 위해서 시스파인 플렉션 익스텐션 이렇게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C 1, 2, 3, 4, 5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잘 합니다. 근데 6, 7 가게 되면 양쪽 어깨 클라비칼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검사적으로 그 부분이 가려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스위머 좀 들어보셨죠? 팔을 뜯고 들어가지고 그쪽 C, 7번, T1, T2가 잘 관찰되도록 이렇게 팔을 듭니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수술하면서 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침대로 와가지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팔로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팔을 들어가지고 하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머 부에서 서서 했을 때는 그 스위머, 누웠을 때는 팔로 부 해가지고 두 개가 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뷰 자체가 공통적으로 속사에 이게 T7번, T1, T2까지 잘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법이다. 그거를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파 오블리게야 뭐 여기 추간부, 추간공, 추체 관찰하기 위해 하는 거에서 발 쪽으로 15도에서 20도 유사시킵니다. 이것도 10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 쪽으로 10에서 20도 입사하고 몸은 45도 돌려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PH 촬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될 경우는 에피로가 몸을 45도 하고 머리 쪽으로 10에서 15도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환자 상태는 동일되게 검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이 있으니까 가다 보면 그 검사법에서 이제 변형돼가지고 많이 넣는 그런 검사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좀 더 연관돼가지고 봐주면 좀 더 효과가 되겠죠.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일상에 나왔을 때도 그거를 이쪽으로 그거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 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그걸 알면 다른 뷰로 해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덴텔로 자작 안 하더라도 시스판 저희는 오픈 마우스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환축 축축 오돈토딕 프로세스 요거 관찰하기 위해 오픈 마우스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오픈 마우스 했을 때 이빨에는 요걸 가려지면 안 되겠죠? 입을 최대한 벌려가지고 그 수직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벌어진 입 사이로 해가지고 이거 오돈토딕 프로세스 요거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T스파인. 보통 T스파인을 하는 거는 뭐 바로 누운 자세. 일단은 MSP가 몸을 최대한 바로 눕힌 상태에서 환자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척추 측만증 얼마나 휘었는지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 이거 포인트는 뭐냐면 12개의 모든 척추 구조물이 다 놓아야 됩니다. 이게 등뼈에 뭐 척추 모터, 척추 사이 공간, 가스 돌기 이렇게 척추 수만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뭐냐면 기계가 안 좋았을 때는 이제 라테랄을 검사하게 되면 뒤로 하얀색 해가지고 번 현상 해가지고 막 생기는데 요즘 기기가 안 좋아가지고 기기가 좋아가지고 요새 그런 건 안 됩니다. 플레이메이션 하면. 근데 책에 보면 아직까지 환자 라테랄 했을 때 등판에 낙판을 위치한다. 발레이션은 이게 T 스파인, A 스파인까지 이런 게 아마 책에 구분대가 몇 개가 적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국치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발레이션 등판 낙지 위치하는 게 어떤 거다 그런 것도 뭐 넘기면서 한번 보면 됩니다. 네. 라테랄 했을 때 이제 척추 이게 흉단에 뭐 한 3-4개 척추 양쪽 어깨가 안 겹치도록 잘 보기 촬영하고 진단 목적은 척추의 후만증 전체적으로 얼마나 휘었는지 진짜 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L스파인도 똑같습니다. 요 주체, 주간강, 축근강궁, 뭐 허리뼈 전체적으로 다 이제 척추 측만 대부분의 T스파인, S스파인 척추 측만 그리 많고 L스파인은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물려가 그런 거 보는 거 있겠죠. L스파인도 똑같이 이게 할레이션 방지 해가지고 뒤에 나판을 대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스폰달리스가 허리뼈 분리죠. 이런 거 전체적으로 라테랄로 했을 때 잘 보는데 요 마디 사이
요 강에 요게 조인트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 4, 3, 2, 1 전체도 포함되게 검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S파이는 뭐 이런 거 검사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S파이 딴 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개, 노면 스카치도 슈퍼라, 아티큘라, 뭐 인프라, 뭐 페디어트리, 뭐 트랜스버스 그 프로세스 이렇게 5가지 보이는 거. 네. 스카치 도구에 대한 명칭, 위치, 모양 이런 거는 여러분이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사크르 이거는 뭐 요거는 뭐 엉덩이뼈 예를 들어 뭐야 스키를 타다 보통 많이 겨울에 많이 일어납니다. 겨울에 이제 사람들이 가다 미끄러져 가지고 엉덩방아를 찍습니다. 엉덩방아를 찍어가지고 꼬리뼈가 되게 아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에스파이 미토레가 사크르하고 코식스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개가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주는 각도가 달라요. 사크르는 머리 쪽으로 15도, 콕시스는 다리 쪽으로 10도를 줘가지고 모양 형태에 따라 맞게 이제 각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도, 15도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는 거 아시면 되고요. 요거는 넘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펠비스. 펠비스는 뭐 중심점은 뭐 ASI에서 퓨빅 심플스 중간에 주고 반은 15도 회전시켜가지고 양쪽 포라면이 잘 나오게 한다. 평가 기준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다리는 15도 외전시키는 이유는 피머럴 헤드가 보면 이 면이 전체적으로 넓게 나오기 위해 가지고 다리를 15도 돌립니다. 그러면 해가지고 피머 AP까지 검사를 동시에 가능합니다. 다리 피머 AP 할 때도 다리가 저희가 10도를 하는 게 피머 헤드 쪽으로 해가 최대한 넓게 보기 위해 가지고 다리를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펠비스 할 때는 15도 돌리고 중심과 어디로 준다 그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프로볼에 개구리 다리 아시죠? 수직면에가 40도 되게 외전시킵니다. 프로덕션 외전시켜 가지고 양쪽 피머 헤드와 4개 플렉치 일부 플렉치 있는 문제 이걸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안 될 때는 저희가 액션을 해가지고 로렌스 다리를 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피머 헤드 쪽 플렉치 요구를 위해서 그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펠비스 할 때 인넷, 아웃넷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 번씩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인넷하면 몸 쪽으로 보통 한다고 생각하고 아웃렛이 다리 쪽으로 생각하는데 좀 반대입니다. 인넷은 다리 쪽으로 30도 주는데 이게 볼기뼈, 궁둥이뼈 전체적으로 보는데 여성의 경우는 30도를 다 안 주고 25도를 주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25도를 주고 또 펠비스 아웃렛 몸 쪽으로 머리 쪽으로 30도 이거는 포라멘 이거 큐빅 심스 요 포라멘 요 사이에 폐쇄공 요쪽으로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여자분이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여자분은 30도 주는 게 아니라 여성분은 35도로 할까 각도를 좀 높여줍니다. 보통 인넷 아웃넷 할 때 여자는 인넷일 때 25도, 아웃넷은 35도 그렇게 각도를 좀 다르게 검사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힙 여러분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요번에 숄더. 여러분 숄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숄더 AP는 양쪽 손을 허벅지에 대고 코라코이드에 수직으로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게 AP인데 저희 병원은 좀 다르게 그레식으로 해요. 몸을 45도 돌린 다음에 그레노이드 포사가 일직선 떨어지게 그레노이드하게 요거를 우리 저는 숄더 AP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AP하고 그레시퍼 두 개의 차이점 아셔야 돼요. AP는 그냥 코로 해가지고 코라코이드, 아크로미어하고 코라코이드하고 전체 모르는데 그레시는 글리노이드 포사 그쪽으로 보기 위해서 한다. 그걸 하시면 되고 그 뒤에 저희가 또 하나 하는 게 체육공무원 틸팅 이렇게 다리 쪽으로 30도 주게 됩니다. 이 틸팅 뷰를 왜 하냐면 어깨 쪽으로 로테이션 격해가지고 회전 근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쪽으로 파열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이루어지는 근육이 4개가 됩니다. 가시 위권, 가시 아래권, 어깨 밑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더 있는데 그렇게 4개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로테이션 커프 후에 파열 유무를 확인하고 예시 조인트의 분리점 그런 걸 보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리 쪽을 30도 해가지고 이쪽을 보고 그러면 저희가 보면 Y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Y뷰 전방일 때는 어디입니까? 전방 탈구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하십니까? 앵글 말씀드립니다. 전방 탈구 의심될 때 평가하는 기준. 피스 쪽으로 15도. 그게 이야기 잘했다. 예. 우리가 Y뷰 하게 되면 여러분 보통 Y뷰는 직선으로 주고
다음에 SOV가 소프나 사이너스 위가식권 2시 프로젝트 해가지고 다리 쪽으로 10도에서 15도 주게 됩니다. 근데 두 개 다 평가 기준이 좀 달라요. 네. Y뷰는 아크로비움, 코라코이드 쪽으로 헤드가 피머 휴머러스 헤드가 빠졌을 때 전방 탈고, 코라코이드 빠질 거 아크로비움 빠질 때 후방 탈고 이걸 의심하고, 저희 병원에 거는 SOV 궤가 위가식권을 해가지고 아크로비움 형태 모양 굵기 쪽으로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책에 보면 위에는 Y뷰가 나와 있었고 그 밑에 SOV 해가지고 두 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Y뷰 같은 모양이지만은 그 차이점이 뭔지, 그 차이점이 뭔지를 여러분 아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액션. 여러분 액션은 뭡니까? 이쪽으로 글레노이드 이쪽으로 조인트 쪽으로 잘 보게 하는 거지. 가시 오목이라고 하죠. 접시 어깨 접시 오목 요걸 잘 보게 하는데, 액션 하는 방법은 옛날에는 뭐 지금 공명 카세트를 사용해 가지고 준다 그래 하는데, 요새는 뭐 따로 그런 거 사용 안 합니다. 그 따로 사용 안 하고 그냥 일반 디텍터에 근데 사용하는데, 여러분은 공명 카세트 출 액션은 공명 카세트 사용한다라고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액션도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앉아서 해가지고 액션을 뽑는 영상이 있고, 환자가 잘 안 될 때 누워서 로렌스가 팔을 양쪽으로 90도로 벌린 상태에서 가시 오목 형태 그리고 포사를 1, 2천 뽑아내게 로렌스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웨스트 포인트법이 있습니다. 근데 딴 거는 다 90도 수직으로 해가지고 되는데, 웨스트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얘는 이중 각도가 나와요. 내측으로 25도, 안쪽으로 25도, 정방으로 25도, 내측으로 25도 해가 이중 각도를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깨뼈가 잘 빠지는 사람 있죠. 이제 경부위가 이거 불안정하거나 이런 사람 글레노이드 이쪽 이상 있을 때 이걸 내가 웨스트 포인트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어깨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게 뭐냐, 그림 영상을 내놓고 하나 다른 웨스트 포인트 영상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라코이드 요게 액션 영상인데 요게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코라코이드 위치가 아래 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쪽 다른 위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다 그거를 여러분이 좀 아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한 번씩 어깨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전방이 인대가 손상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힐상 이전 해가지고 어깨가 좀 불안정할 때 진단합니다. 여러분 국시책에 보시면 이제 스테이지 노치 이 법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풀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는 액션하고 웨스트 포인트 액션 그다음에 스카치 노치 이 부분 책에도 계속 문제에도 몇 번 나와요.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고, 그다음에 코라코이드 쪽으로 머리 쪽으로 10도 입사 필상 이전이 관찰된다, 어깨 불안정해진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게 무슨 뷰다 이거 아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스카풀라는 우리가 바로 서거나 누운 상태가 상관없는데 팔을 옆쪽으로 빼내고 그걸 스카풀라라고 발현합니다. 아까 했을 때 이게 아까 Y뷰와 다른 게 아울렛 뷰 뭔지 알겠죠? 이쪽 아까 Y뷰는 전방 후방 탈구였지만 이거는 아크로비움 형태, 두께, 모양 이걸 위해서 다리 쪽으로 10에서 15도 주면서 SOV라고 부르죠. SOV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AC 조인트 부분인데 요거는 AC 조인트 이름 아시죠? 이쪽으로 이제 AC 조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AP하고 액션 AP로 했을 때랑 액션을 했을 때랑 영상 그 조인트를 본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AC 조인트 할 때는 우리가 피어슨법이라고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3에서 5kg 되는 무게 3에서 5kg 되는 무게를 양손에 쥐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써가지고 있으면서 양쪽 어깨에 AC 조인트가 벌어진 각도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AC 조인트 스트레스가 피어슨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피어슨 부위 어떤 건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홉스크가 SC 조인트 플렉처 났을 때 여러분이 어깨를 가지고 SC 조인트 관절 이거 골절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리 쪽으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종아리 쪽으로 많이 합니다. 종아리 대퇴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앵클 모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여섯 모티스 라인이 있는데 탈로 티비아, 탈로 피불라, 탈로 칼카니아 요 세 개의 조인트가 잘 나왔을 때 모티스 라인 해가지고 정확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는 다리를 15도 안쪽으로 올려가지고 말레이수 중간 부분에 수직 입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세 개의 조인트가 잘 나오게 한다. 그럼 여러분 세 개의 모티스 라인 뭔지 티비아, 피불라, 칼카니아 요 라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티스 라인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에 스트레스 옛날에는 손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발목인대 파열, 단절, 분리, 관찰하기 위해 가지고 양쪽 손으로 잡고 당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앵글 조인트가 이렇게 당겨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앵클 중에서도 스트레스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내측인데 외측인대가 있겠죠. 네, 똑같이 지금 피부라 쪽으로 당겼으니까 바깥쪽이니까 외측인대겠죠. 나중에 니 했을 때 우리가 내측, 외측, 전방 십자, 후방 십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앵클 했을 때 이 스트레스 한다. 그거 아시고 다음에 칼카니우스 탈로 칼카니아 조인트가 나오고 이 영상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칼카니우스 이게 아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우리가 보는 게 브루덴스 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종골 칼카니우스 완전히 부서졌을 때 발표가지고 분쇄골절이 났을 때 이게 얼마나 부서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브루덴스를 진행합니다. 이 뷰는 특이하게 10도, 20도, 30도, 40도 각을 다르게 주면서 그 칼카니움 형태를 봅니다. 10도 했을 때 칼카니움 뒷부분, 40대 칼카니움 앞부분, 그 다음에 20, 30대는 제거돌과 그골 사이의 관절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서 탈로 서부 탈라 조인트 요 조인트가 벌어지면서 이제 칼카니우스 위치를 보면서 이제 얼만큼 많이 다쳤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거 각이 40, 10도에다 10도, 20도, 30도, 40도 해가지고 여러 각도로 들어가는 그 뷰, 브루덴스 여러분 아시면 되겠죠. 다음에 터널 뷰 해가지고 과거나 요 사이에 구멍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보통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다리에 45도면 45도, 50도, 50도 해가지고 각도에 맞게 저희도 각을 주면 됩니다. 이 다리가 40도 구부러졌다. 그러면 각도를 40도 주면 되고 이게 더 구부러졌다 하면 50도 했으면 50도 주면 되고 그 환자 형태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 책에는 40도, 50도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병행되게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게 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엎드려서 할 수 있지만은 안 될 때는 무릎을 꿇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 꿇는 것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검사를 해야 되잖아. 그럴 때는 바로 앉은 자세에서 판을 밑에 연 상태에서 찍는다. 그 뷰가 이거는 캠프 컨벤트리고 홈맨 블렌드 비셀 뭐 하는 그게 있는데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게 뭐예요? 자유고마티 같이 안에 마스토이드 스탠드로 봐야 되는 메이어법하고 오비탈 라인 있고 터널 뷰도 세 가지 나눠지죠. 그리고 숄더 액션에서 액션, 로렌스, 웨스트 포인트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각도로 이렇게 여러 각도로 해가지고 검사를 저희가 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시프가 이 조인트 이쪽으로 파텔라 플렉처나 전체 조인트 보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리를 올 수미에 따라 가지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탄젠시 멀천트 그룹을 사용하고 안 될 때는 셀게스트 해가지고 우리 이쪽에 디텍터에 다리를 올려가지고 검사하고 그리고 자신이 다리를 최대한 뒤로 제낄 수 있으면 셀게스트 스카이라인 해가지고 스카이라인 비율을 사용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스카이라인 비율을 사용하고 근데 꼭 피하고 와가지고 환자가 잘 안 될 때는 멀천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자동적으로 다리를 못 올린다. 그럴 때는 휴거스턴 해가지고 우리가 기계로 이용해 받쳐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 세 가지 쪽으로 지금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 환자들도 그러니까 요 세 개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니를 찍었을 때 섰을 때랑 정면으로 했을 때랑 피해로 로젠보로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 조인트 해가지고 보통은 누워가지고
관절강을 검사합니다. 누우면 저절로 빠지니까 넓어 보이겠죠. 그런데 서가지고 하면 이 관절강 자체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누웠을 때랑 섰을 때 두 개를 촬영해가 이 관절강 사이가 얼마나 병변 유무가 있는지 그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젠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관절강 검사인데 이 대퇴부 25도, 티비아 한쪽으로 20도 주고 각은 10도를 줘가지고 이 조인트 쪽으로 검사를 합니다. 이게 로젠버그라는 그런 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일 놓을 수 있는 제일 큰 그거 발루스 발구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발구스는 어느 쪽이 됩니까? 발부스요? 가쪽? 야, 이 발구스 여기 네, 제가 치긴데 발구스 바루스 여러분이 발구스 바루스를 의외로 어려워하는데 헷갈리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발군다 쑥 들어가잖아요. 네? 발군다 하면 우리가 뭐 찌르거나 할 때 발군다 하잖아요. 예. 안쪽가 쑥 들어가잖아요. 예. 안쪽 내측에서 바루스는 바론다 해요. 가까우니까 바라준다 해요. 외측이라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발가분다 하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안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측인데 바로는 뭐 그냥 하면 돼요. 바깥쪽으로 좀 바론다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뭐 힘들 때는 여러분이 그냥 응용해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도 되니까 뭐 쉽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 그런 거 아닙니다. 내한테 맞고 문제를 풀면 되니까 맞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바루스 검사를 봤을 때 이런 외측인데 발구스는 내측 발구스는 이렇게 내측 그러니까 피불라 쪽으로 열려있으면 외측 라디알 쪽으로 있으면 외측 내측 피불라는 외측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불라 있으면 외측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해가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요거는 요 그림은 전방 십자 요거는 후방 십자인데요. 촬영.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좀 알아듣게 내측 검사, 외측 검사인데 요거 찍었을 때 요게 파텔라 위치가 어디냐 따라가지고 미는 위치가 어디냐 따라가지고 이게 전방 십자인지 후방 십자인지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방 했을 때는 저희가 뭐 했을 때 6mm 이상, 후방은 3mm 이상 이렇게 이상이 있을 경우 환자의 병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mm, 3mm까지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고 이 영상을 봤을 때 전방 십자인대 검사인지 후방 아니면 발구스 검사인지 그 4개는 아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카팔 터널군 이건 리위스법이 있는데 카팔 터널군 어떤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는 주로 어머니들한테 많이 옵니다. 왜냐면 손목을 뒤로 제쳤을 때 이 사이에 지나가는 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바닥 청소하다 보면 계속 눌리지 않습니까? 누르면 손저림이 와요. 손저림이 와가지고 아파가 터널 전문기가 검사를 하고 됩니다. 이 검사를 하게 오면 저희가 손끝을 잡고 최대한 당기고 중복되지 않게 내측으로 15에서 15도 정도 돌립니다. 돌리게 되면 피지품하고 하메이트가 갈라지면서 이 조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카피테이트하고 스카포이드하고 트레페좀하고 이게 람빙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카팔 터널을 했을 때 뭘 보느냐 하면 피지품하고 하메이트 요 두 개를 분리 기능적을 보기 위해서 한다. 그걸 아시면 되고 리위스tom은 뭐냐면 세사모이드가 종자골이 우리가 다리를 내리거나 하다 보면 갑자기 하다 보면 이쪽으로 플렉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사모이드의 형태를 활용해 가지고 리위스톰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발을 75도 제껴서 수직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때는 뭐냐면 홀리법 해가지고 발끝을 팔 터널구처럼 발끝을 당깁니다. 당기면서 다리는 75도 되게 한 다음에 당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반대로 올라옵니다. 세사모이드가 위로 오면서 이렇게 요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사모이드 검사를 하는 거다. 요게 뭐냐?
요 뼈가 뭐냐? 요겠죠? 그 다음에 요에 세사모이드 검사하는 방법에 관련된 검사 공문이 있으니까 하면 리스하고 홀리퍼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영상을 내고 이 영상과 관련 없는 건 뭐겠습니까? 보면 이거 뭐 세사모이드 관찰하기 위한 거다, 뭐 리스법 사용했다, 홀리퍼 사용했다, 그럼 딴 걸 할 수도 있겠죠. 네. 복합적으로 이렇게 한 문제 가지고 한 영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꼬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요 포인트, 그러니까 세사모이드 어떤 걸 본다, 어떻게 검사를 한다, 그거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밴딩, 미스터 밴딩 분이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이게 올라 밴딩 했을 때는 스카폴드 잘 보게, 리얼 밴딩에서는 피지폼하고 트레피존 이쪽에 잘 보이게 이렇게 밴딩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이거는 뭐 그냥 넘기부터 하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스카포이드는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제일 나오는 게 뭐 스카포이드니까 라디알 올라 밴딩 했을 때 두 개 잘 나오는 뼈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핸드 피해, 우리가 핸드 했을 때 아까 뭐랬어? 젤라 라디하고 같이 되겠죠. 우리가 뼈 연령 체크하는 거 핸드 피해입니다. 뼈 연령 하는 거 피해 하고, 그다음에 루마티스 관절염 의심될 때 여러분이 확인하는 게 볼 캡처 해가지고 양손을 이렇게 해가 볼 잡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볼 캡처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병원은 요래 안 하고 핸드 오블릭으로 합니다. 오블릭 해가지고. 근데 그건 왜냐하면 각각 보시는 교수님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책에는 볼 캡처가 나옵니다. 루마티스 관절염 의심될 때 하는 거다, 그렇게 볼 겁니다. 그거 아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뭐 텔레, 여러분 텔레 하지 상지 들어보셨죠? 여러분 책은 스캐노그램일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텔레그램이 나오는데 딴 거는 똑같습니다. 양쪽 동일한 선상에 쓰고 양쪽 무게를 똑같이 줍니다. 발을 똑같이 해가지고 발 선 자세에서 이제 전체적인 계측을 합니다. 전체적인 계측을 해가 길이, 양쪽 길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게 제어의학과나 정형외과에서 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차이 나게 따라가지고 수술 연구 그걸 많이 가립니다. 특히 상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콜로시스 많이 심하죠. 이렇게 이 스콜로시스 심한 걸 따라가지고 저희가 보조기를 착용할 건지 아니면 수술을 할 건지 그걸 평가를 하게 됩니다. 텔레그램 해가지고. 그래서 스콜로시스 이게 AP로 한번 검사하고 라트랄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앞쪽으로 많이 죽었는지 튀어나왔는지 뒤쪽으로 측만이 심한지 그걸 전체적으로 보는 텔레그램 스캐노그램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면 이 각도에 따라 가지고 수술을 할 때 10도, 20도, 30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에 따라가 수술 연구를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은 이게 텔레그램 전체적으로 정말 뭐 척추 앞부분, 뒷부분 이런 게 측만점 관찰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영상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일단 대조도 같은 거 가스가 있나 없나. 그리고 대조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그래서 막 이야기해도 됩니다. 예.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보통 오뎅 촬영하는 거는 복내, 장기 내 가스, 유무 얼마나 많이 찾는지, 환자가 가스가 차이되면 안 빠지겠죠. 그러면 캣리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쳐버립니다. 막히고 막 이래야 하는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배 복부에 가스 창들을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ERCP가 여러분 내시경 알죠? 네. 내시경 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몸 안에 가스가 있는데, 간혹 하다가 여러분 뭐 모든 검사든 하다 보면 불합리에 본의 아니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복내 가스가 장이 천공이 되면서 복내 가스가 차게 됩니다. 네. 그럴 경우 이렇게 앞으로 밑에 보시면 네. 가스가 차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우리 1차로 하다 보면 내시경하고 나서 무조건 일렉트를 검사를 할 겁니다. 그 이유 자체가 혹시 검사 중 이게 천공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상 유무 있는지 모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몸의 일렉트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다 관련된 게 뭐겠습니까? 장내 가스겠죠. 네. 장내 가스 그런 거 확인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검사겠습니까? KUB인데 KUB가 어떤 검사입니까? 이거 그 이제 배뇨랑 잘 되나 안 되나, 유관이 막혔나. 그렇죠. 그 이게 안주하고 같이도 연관되는데, KUB가 키드니 유레트 브레드 해가지고 세 개의 기를 보는 거고, 그
그다음에 저희 1차례 넘어왔을 때는 이제 CT 팔로우 하고 나서 이제 키드니에서 블레드가 내려간 길을 이제 얼마나 블레드가 잘 내려가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왔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무슨 검사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안주할 때는 뭐 특강하겠지만 여러분이 1차를 했을 때 이게 뭔지는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비뇨기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영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양쪽 키드니가 하이드로가 키드니가 소변이 블레드로 빠져야 되는데 못 빠져가 하이드로가 와요. 그러니까 키드니가 커집니다. 그때 저희가 PCN을 먼저 해가지고 그거 소변을 밖으로 빼가지고 요로 감염에 빠가지고서 이제 하이드 그 부풀어 같은 걸 빼줍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만드는 다음에 이 통로가 돌로 막힐 수도 있고 튜머 나쁜 종양으로 막힐 수도 있고 그런 뭐 째지거나 그런 걸 해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왜 그런지 확인한 다음에 그 블레드 내려가는 소변 길을 이쪽으로 또 물질해 가지고 이렇게 이어준 다음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1차를 왔을 때 여기 KUB랑 여기 같이 연관이 돼요. 했을 때 KUB랑 키드니 이거 했을 때 여기 같이 연관이 되니까 이쪽 부분은 나중에 안지오방에 특강을 할 때 했다고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IVP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IVP가 뭐냐면 처음에 조영계가 들어갔을 때 키드니에서 블레드까지 내려가는 과정 자체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다. 왜 IVP 하느냐, 뭐 혈류가 나오거나 오줌이 뭐 하여튼 붉은색 혈관이 있거나 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이 영상이 시간대별로 저희가 조영계를 엮고 나서 시간대별로 저희가 검사를 해가 여러분 과정을 검사하는 IVP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도 보시면 이러고 여러 가지 검사가 있을 건데 다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나오는 영상에 보면 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영상이고 많이 이루어지는 시술이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그 방에 가가지고 있을 때 좀 더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